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혜진 선생님 모시고 또 영화와 차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작연구소 오동나무 해프닝 대표 맡고 있는 윤혜진입니다. 오동나무 해프닝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저희는요, 전통을 기반으로 한 공연 컨텐츠 제작과 다학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다학이라는 콘텐츠가 시청자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다학은 시즌 1.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시즌 1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 음악이에요. 그래서 티 뮤직인데 차자리에서 향유하는 음악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학은 제가 시즌 1에서 워낙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차와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차를 통해서 우리가 감흥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헤어화라는 영화인데요. 예. 이 헤어화라는 영화를 제가 주제 선택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예술이랑 차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음악도 공부하고 차도 마시고 근데 다학도 하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영화도 이제 예인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예. 헤어화는요, 2015년에 박흥식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한효주, 유연석, 천우희, 박성광 배우가 연기했고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꽃, 해어화는 사실 기생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기생을 일컫는 말로 1943년 조선의 마음이 되고 싶었던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예. 영화는 마지막 남은 경성 제1의 기생학교 대성건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소율과 연희가 주인공인데요. 둘 다 이제 기생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생이 되었어요. 예. 근데 한효주 배우님이 연기하신 소율의 역할은 건번에서 나고 자랐고 실력도 출중하고 예. 미모도 빼어나고 그래서 애초에 굉장히 동기들의 부러움을 받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인으로 커가고 있었는데 천우희 씨가 연기한 연희는 주정뱅이 아버지한테 팔려서 와요. 그러니까 기생집에 내 딸 몸값으로 하고 뭐 이렇게 얘 뭐 빨래도 시키고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팔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빨래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소율이 너 같이 나랑 노래 배울래? 해서 이제 기생이 됩니다. 둘 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성적으로 기생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래서 입적을 하죠. 그래서 기생이 본격적으로 돼서 이제 기생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유연석이 등장해요. 그래서 원래는 소율과의 연인이었어요. 우리 이제 한 몇 년 뒤에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이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연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연희가 어떤 그런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연석은 윤우는 사실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목소리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네, 입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마음을 노래하는 가수를 찾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소율이가 그럼 내가 조선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경쟁자가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제 연희가 조선의 마음이 되는 상황에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소율과 연희가 결국에는 이제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 극 중에서 소율이가 연희의 이제 연희가 가수 앨범을 내요. 이제 그 전에는 정가를 연습하는 이제 기생 예인이었다가 이제 연희는 기생을 관두고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때 정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야가 다른? 네, 정가는 이제 전통음악의 악곡인데 요 정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을 준비했어요. 그때 그때 또 자세히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둘이 원래는 정가를 열심히 불러서 우리 둘은 평생 정가를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예인이 되자 뭐 이런 우정을 나누다가 이제 연희가 나는 가수가 돼야겠다 하고 기생
기생을 그만두면서 대중가요를 부르게 되고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앨범을 소율이에게 줬는데 사실 소율이는 정가도 너무 좋지만 조선의 마음이 되고 싶다. 대중의 심벌이 되고 싶은. 대중의 심벌이라기보다는 이 조선의 마음이라는 게 정가로도 될 수 있고 대중가요로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예술가가 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뭐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웃음과 눈물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이제 연희의 앨범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그 앨범을 켜고 막 울면서 노래를 해요. 연습을 하죠. 사실 정가로 치면 소율이 더 잘했을 텐데 연희는 이제 자기 연희의 잘하는 부분을 담고 싶은 마음에 막 울면서 연습을 합니다. 막 애가 끌쳐. 막 나는 왜 적게 안 될까? 뭐 내가 왜 그걸 못 가졌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비단 뭐 사실 노래하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울면서 연습하는 기억은 아마 예체능 하시는 분들이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울면서 연습하고 가야금 안고 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악마에게 재능을 팔겠냐, 뭐 사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느낄 정도로. 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그럼 악마가 너한테 재능 준다고 하면은 영혼을 팔을래? 그러면 사실 뭐 되게 쓸데없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겠대요. 욕심이 나죠. 네. 예. 내가 정말 최고의 예술을 할 수 있다면은 사줄지 모든 희생을, 모든 대가를 사줄지 그렇죠. 모르겠으나 네. 한번 팔아볼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근데 뭐 또 연습이 잘 안 되는 날은 팔고 싶다가 예. 오늘 뭐 공연 잘 되고 이러면 또 안 팔고 싶다가 뭐 이런 뭐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둘이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중에 이제 굉장히 결말은 이제 좀 또 슬픈 결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뭐랄까. 또 두 여인과 남자 한 주인공이랑 구조도 그렇고, 그쵸. 예. 또 시대상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맞아요. 누군가는 비극의 예, 결말을 예, 맞을 예, 것 예,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느낌대로 이제 흘러가는데 저는 이 내용도 참 재밌었지만 예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예. 공감이 너무 갔고 이 시대가 또 전통 문화와 서양 문물이 다 막 섞여가지고 묘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미술도 참 재밌었고 예. 보시면 한복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해석해서 예, 예. 본 의복도 재밌었고 정가의 새로운 해석 이런 것도 음악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 차가 중간중간 등장하는데 그런 거를 찾는 소소한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기생, 예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왜냐면 기생이라고 하면 아직도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 네,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 영화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옛날에는 저랬구나. 기생이 꼭 그런 뭐 예뻐서 서비스만 네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인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예술인으로서 고된 수련 과정도 거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기 선생님이죠. 권번의 주인이자 예. 산월이 아주 잘 표현해 줍니다. 헤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인데요. 그 말인즉슨 사람의 말을 헤아린다는 뜻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학문과 예술을 안다는 뜻일 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 기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입학을 네.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자기가 예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입학의 뭐 과정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업료를 내고 수업을 받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빡빡한 지금으로 치면 특목고죠. 특목고 뭐 대학 과정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졸업 시험을 보고 그 졸업 시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지고 그 졸업증을 가지면 이제 예인으로서 이제 자격증을 받게 되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시스템이거든요. 있는 단계가 되네. 네, 그렇죠. 뭐 네. 공연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레이드가 나뉘는 거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제 최고 등급의 이제 예인으로 이제 인정 받으면 실력으로서나 명성으로서나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졸업식도 해요. 졸업식도 하고 명심하거라. 기생이란 다름이 아닌 예인이다. 그러니까 저 똑같이 든 양산은 의미가 있나요? 요 이제 영화에서는 빨간색이 최고 성적을 받은 졸업 예, 선물 호소상. 그런 거죠. 그다음에 주황색까지는 2등 정도가 되고 요 두 색깔 이외에 다른 색깔을 받은 기생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쨌든 등급을 나뉘어지면 이제 대선 권번에서는 그 안에서 대선 권번에서는 빨간색과 주황색의 상등의 우산을, 예인들만 예인들만 이제 노름에 나가게 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카우트를 주죠. 하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밑에 기생들도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권번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권번의 역사는 고려시대 때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까지 쭉 이어지는데 고려시대에 교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교방은 악간물을 관장하던 여학 중심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예능인 이 이제 국가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키워 양성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악가무를 연행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 그래서 의뢰도 많이 필요하고 네, 네. 행사 많이 필요할 때 그렇죠. 빠질 수 없는 네, 빠질 수 요소니까.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수련하고 단련하고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키워왔었고 예. 그래서 그런 교방의 역사가 쭉 이제 조선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럼 왜 이제 교방의 역사를 받았냐 하면 성리학이 중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이 예와 악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이 조화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면 예술로 보여줬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렇죠. 예, 예. 예. 막 사람들을 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화라는 게. 그래서 예와 악으로 이제 예술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연주하고 이러면서 예학 사상을 추구했는데 이때 악공이나 악생, 무동, 여학 등을 이제 직업 음악인을 양성시켜요. 국가기관으로. 국가에서도 굉장히 통치에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요. 이게 네. 음악이나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잖아요. 글자 몰라도 그렇죠. 주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할 수 있고 네.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직업 음악인이라는 건 사실은 공무원인 네. 거예요. 요 당시에는. 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학들이 했고 근데 1905년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여학이 폐지돼요. 예. 그리고 1908년에 관기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이들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다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막 어떡하지 이랬을 때 1920년에 이제 권번으로 통합이 되는데요. 하규일 선생님이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민간에서 이제 예, 단체를 예. 조직하는 그렇죠. 거네요. 다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동조합으로 이제 기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1920년에 조선권번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권번이 엄청 활성화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패망쯤에 가서 일본이 또 강압적으로 권번을 폐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기생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혼란의 시대를 맞게 되죠. 이런 권번에서 나고 자란 그리고 활동을 한 소율과 연희는요 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아까 여쭤보셨던 예. 정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가는 좀 어려운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음악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듣는 귀가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도 뭐 아정한 음악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불렀는데 그런 정가가 무엇인지 정말이라고 요즘 정가 보컬리스트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정가 요즘에 노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래가 뭐 사랑은 이런 말이 있으면 네. 사으 라으 아으 아응 으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굉장히 길게 늘려서 노래를 하는 게 정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악보가 있지는 않았을 텐데 있어요. 틀이 있게
있었겠죠? 훈련을 받아서. 그 악보가 실제로 있었는데 이제 음. 정간보 악보를 사용했어요. 그 정간 안에 네모 칸 안에 음률을 적어놓고 가사가 적혀 있어요. 뭐 뭐 이런 식으로. 발을정자를 쓴 거 보면은 네. 꼭 원칙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굉장히 엄격한 네네, 규칙이 엄격한. 있었던 노래였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곡 가사 시조 같은 것들이 음률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 1장, 2장, 3장이 있고 몇 음률을 맞춰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정가는 아정하고 정대한 노래라는 뜻이고요. 정가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시조, 가곡, 가사, 시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요 일소 백미생이라는 것은 영화 안에서 소유리가 노래를 불러요. 정가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어떠셨어요? 혹시?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전통적인 게 있으니까 사실은 잘 안 들어보던 낯선 거긴 하지만 마냥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예, 저는 이제 전공을 해서 언제나 익숙하게 들었지만 예. 뭐 가야금 실제로 처음 봐요. 이런 예. 분들한테 음악을 이제 연주했을 때 공감을 근데 어떤 마음의 어떤 느낌이 온다고. 예, DNA에 그런가 봐요. 예. 그런 것처럼 아까 근데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은 일소 백미생이 6글자거든요. 가사는 짧은데. 네. 이걸 길게 늘려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특징적인데요. 그리고 시조를 노래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상용의 시조를 사랑 거짓말이라는 이제 가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금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사랑 거짓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거짓말이다. 뭐 꿈에라도 온다고 했더니 나처럼 잠 안 자는 사람은 어떻게 만날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요거를 이제 여창 가곡으로 요즘에 부르는데요. 이런 노래인데 방금은 김나리님의 사랑 거짓말이 여창 가곡 계면조 편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저희 헤어화에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편곡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는 헤어화를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저희 이거 시즌 2 찍는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막 찾다가 뭐 어떤 영화가 좋을까 막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그냥 봤거든요. 일단은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랐고, 근데 주인공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 뭐 예술에 대한 욕망, 간절함 자체가 너무 와닿아서 다시 봤어요. 그럼 네. 왜냐면 차 장면 찾으려고 네. 어떻게든 차 장면 하나만 나와라 제발 뭐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한 장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됐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하고 봤는데 차 장면이 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못 봤던 거는 중요하게 차를 이렇게 찝어주진 않아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보고 또 보니까 일상에 차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구나. 소품물 항상 있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또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PPT 장면처럼 헤어화에서는 중요한 장면엔 항상 차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장면 뭐냐면 연희가 이제 가수가 됐어요. 네. 근데 소율이 내가 가수가 돼야겠다. 나는 그러니까 윤우가 자신의 목소리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내가 조선의 마음이 되어야겠다는 이제 열망을 가지고 경무국장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나를 가수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청탁을 하는 과정이죠. 이제 힘으로 권력으로 이제 가수가 돼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온 다구나 이런 걸 보시면 또 장면에 맞게 여기는 이제 일본식 다시를 해놓고 무쇠솥 같은 걸 놓고 차를 끓이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고 차 마시는 모습도 이제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장면에 맞게 설정된 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보시면 한 6장면 이상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중요한 것만 조금 추려보았어요. 그럼 헤어화에서는 일단 여기가 대성건번 기녀들이 이제 있는 곳을 쭉 처음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기녀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보신 그 경무국장 집에 약간 공연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본식 정원을 집 안으로 들인 것이나 뒤에 그런데 무쇠속 같은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약간 일본의 느낌도 주고 사실 근데 바닥은 또 한옥이잖아요. 이런 섞여 있는 것들이 되게 미감이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기 대중가수 이난영 씨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홍차가 있어요. 그래서 홍차인지 커피인지 홍차인가요? 요 티팟을 보면 홍차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여기는 이제 경무국장 침실인데 이 아까 차 도구가 여기는 또 녹색 개환을 놨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연희와 이제 윤우가 만난 장면이 다방이에요. 다방에서는 또 저런 차도 있었고 이거는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에 그 커피 그라인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놓칠 수 있지만 찬찬히 보면 다 보인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차와 함께 있다. 그런 재미로 이제 소소하게 찾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율이가 차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소율은 이제 자기 이제 한국식 닭이를 놓은 것 같아요. 미술 감독이 아마 연출적으로. 그래서 아마 녹차이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녹색 이제 청자를 쓴 걸 봐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늙은 소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때도 종이컵에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 연출적으로 의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쁜 다구에 정성껏 차를 내리던 차가 있었는데 종이컵에 아주 인스턴트로 딱 내온 그 차가 저한테는 좀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차 자체 우리 전통 차 문화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소유리의 좀 인생 같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마음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속 장면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차와 예술이 참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술과 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잘 아는 그림이시겠지만 김홍도의 선면 서원 아집도죠. 여기를 보면 다양한 예술 장르가
한데 모여 있고 이 와중에 차도 여기 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원 아집도는 강세황이 먼저 글을 적었고요. 근데 이 글을 먼저 적는 경우는 참 흔치 않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예. 예. 원래는 그림이 그림 있고 먼저고. 그 그림을 예. 보면서 이걸 적는 예. 건데 여기는 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뒤 1778년에 이제 김홍도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름 비 오는 날 그려서 용룰에게 주다 뭐 이런 말을 짤막하게 적어서 준 그림입니다. 이 사실 이렇게 부채에 네, 네. 하는 그림인데 공간적으로 넓지 않은 화폭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안 느껴진다는 게 네. 작품성이 높다고 모르는 맞아요. 사람도 그렇게 볼 네, 수밖에 네, 없겠구나 이런 여유가 생각이 느껴지는. 드는 네. 네. 여백 없이 글씨도 꽉 차고 맞아요. 그림도 꽉 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 잘 그린 그림이구나. 예, 예. 아취가 느껴지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제 아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서원 아집도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문인들의 고상한 모임들을 이제 다 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장면을 좀 제가 확대해서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제발이라고 하죠. 요 내용은 이제 미불의 서원 아집도의 예. 내용을 그려놓은 것이고 써놓은 것이고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제 반지가 있었고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쪽으로 오면 여기도 악기가 놓여 있는데 그리고 여기 다동이 차를 그쵸. 끓이고 있네요. 그래서 다동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다 같이 우리 고상한 모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았는데 여기에서 요 악기를 주로 이제 검은고라고 표현을 예. 하세요. 근데 예. 사실 검은고는 아니고 금이거든요. 근데 금이 가야금이나 검은고나 중국의 금을 다 같은 한자를 써요. 네.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가 쉬운데 금하고 검은고는 생김새가 좀 다르거든요. 예. 보시면 검은고를 먼저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이경윤의 월화탕금도인데 보시면 여기 괴가 보이죠. 예. 이 괴가 이 검은고의 괴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검은고는 이제 술대라는 작은 막대기를 이용해서 치는 게 특징이고 예. 그 다음에 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괴가 있죠. 이거는 물론 무현금이지만 예. 무현금이면 실제 이제 검은고를 썼던 금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본 건 금인데 이건 고금이라고 해요. 중국의 금이고요. 이거는 괴가 없이 요게 이제 예를 들면 개 이름이에요. 여기를 짚으면 그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걸 짚어서 손으로 연주하는데 보시면 이 모양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쏙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금이거든요. 이것도 김홍도의 전다한화도를 보면 또 금이라고 똑같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건 고금, 중국의 악기였고 검은고는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를 그려놨는데 이게 우리가 그럼 그 괴가 있나 없나로 구분할 수 보시는 게 있나요? 가장 확실하고 근데 그림이 이제 흐릿하거나 잘 안 보일 때는 사실 모양이 고금은 약간 요렇게 쏙 들어가서 길게 생겼어요. 그 모양이 특징적이니까 그 다음에 검은고는 괴가 특징적이니까 괴를 그리는 게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딱 보일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래서 그 그림도 있잖아요. 파초랑 사슴 있는 거기도 사실은 금이 고금 검은고가 아니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자가 같다 보니까 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악기를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고금이었구나.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은고가 남성의 악기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맞아요. 대부분 이제 선비들이 있는데 당연히 검은고겠지 네. 이렇게 이해했는데 다양성이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볼 때는 쓸 때는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쓸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것처럼 한 데도 있고 정확하게 쓸 때를 그린 그림도 있고 하지만 이제 괴 모양을 보거나 악기의 딱 모양을 틀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겠냐마는.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셨다는 게 이제, 중요한 정보죠. 알고 보면 또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예술과 차가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설명해 보면 다화가 있잖아요. 그쵸. 예술의 차와 그림을 같이 한 것인데 다화는 너무
너무너무 많고 중요한 그림도 많고 역사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는 그림도 참 많은데 이 다화가 왜 차와 그림을 같이 그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풍경이나 향기 뭐 아취를 좀 이렇게 넓게 해주는 마치 지금 이 성매도를 보면 매화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풍경을 좀 그려줄 수 있으니까 차와 참 좋은 친구가 아니었나. 그것도 이렇게 대부분 차, 뭐, 매화 이런 게 사실은 선비들의 정신 예, 이거를 예, 예.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뭐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굉장히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네, 소재인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도 예. 그렇고. 근데 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찻자리에 꽃 한 송이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멋지죠. 아름답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참 좋은 소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거 떠나서 우리도 꽃 한 송이 놓고 차 마셨을 때랑 그게 없는 네. 상황이랑 사실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막 꽃 보면 사진 계속 찍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 예. 그다음에 또 다음 장르로 넘어가면 차와 시를 또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다 시입니다. 차와 시는 마찬가지로 다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인들이 또 시를 적을 때 차를 빼놓지 않고 많은 시에서 차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를 왜 또 차와 함께 했나 생각해 보면 심상을 그려주고 미학적인 방향성을 알려주고 하기에 이제 그리고 차 마시는 방법론을 알려주기도 하고 시를 통해서 요 시는 김지대의 유가사라는 시입니다. 절은 안개 속에 조용하니 첩첩산에 가을빛이 짙었구나. 구름 사이 가파른 돌 비탈길 6,7리나 뻗었고 하늘 끝 먼 웻불이 천만겹이어라. 차 마시기 그치니 처마 끝 볼 처마에 초승달 걸렸고 강론 끝난 바람 부는 탑에 쇠잔한 종소리 여운 감도네. 흐르는 냇물 나 같은 벼슬아치 응당 웃으렸다. 홍진의 때를 씻으려도 씻기지 않으니. 이런 시인데요. 이 시에는 차 마시는 장면도 있지만 음악적인 부분도 있어요. 차 마시기를 그치니 이제 뭐 초승달을 보는 이런 풍경을 그려주면서 종소리를 딱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종소리를 지금 찻자리의 음악으로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장르가 있지만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학이 있죠. 차와 음악을 같이 한 장르인데요. 차와 음악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이경윤의 보라탕금도인데 저는 아시겠지만 무형금이잖아요. 그쵸. 이 무형금은 현이 없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다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아주 음악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학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연의 소리도 다학이 될 수 있고 찻소리, 찬물을 따르는 소리, 불을 올려서 물이 끓는 소리들도 차 음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음악 소리도 차 음악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다학은 풍류적인 요소를 지닌 소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안에는 줄은 없지만 이미 풍류가 있어요. 달을 보고 있고 이 달을 바라보면서 무형금을 연주하고 있고 근데 어떤 음악이었을까는 보는 사람과 이 그림 속의 인물만 알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있고 여백도 있는 이런 게 정말 음악적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학의 방향성, 제가 앞으로 음악을 한다면 음악을 이제 다학이 이런 식으로 참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음악을 공감할 수 있으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저기 그렇죠. 선을 하나 있나 없나가 그릴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를 의도적으로 선이 줄이 없는 걸 그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작가의 의도도 그렇고 그렇죠. 그걸 보는 우리 감상인들한테도 그 폭을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그림이 무형금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예. 있지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주 작은 수염까지도 미세하게 그렸거든요. 예. 근데 수염은 미세하게 그렸는데 줄을 그리지 않았을 리 없다.
그리려고 하면. 네네. 그렇죠. 그것도 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무형금은 이 그림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대음위성이라는 이제 이론 도덕경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큰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말이죠. 아, 지금 촬영 감독님이 제가 실수해서 이제 끄는 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참 좋다. 아니, 이게 영상이 나가는데 굉장한 장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보시는 분들도 예.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뭐 강연을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좋은, 왜냐면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다시 다학으로 돌아가면 예. 이게 무형금이라는 것에는 이제 뭐 일말의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사실 예. 이거는 도덕경의 대음희성, 진정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그림화한 것이거든요. 예. 많은 이제 문인들도 그렇고 화가들이 무형금의 어떤 이상향, 자기의 음악이 내 안에 이미 있는데 줄이 뭐가 중요하냐, 뭐 그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던 많은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서 이것은 무형금이고 여기 이 무형금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이것도 물론 실제 그림은 아니에요. 예. 작가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만 이야기를 우리가 붙여보면 이 다동이랑 같이 밤에 올라간 거잖아요. 달이 떠 있으니까 밤에 막 올라가서 여기다 좋은 자리에다가 악기를 펼치고 불을 이제 켜가지고 불을 다루어서 물을 또 끓이고 이런 과정들이 모든 과정들이 참 풍류적이다. 그렇죠. 예, 예. 자연과 하나 되는 네. 뭐 나를 잃어버리고 동화되는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단지 조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다덩이 좀 애처로운 면은 있어요. 네, 그게 없진 않으나 네, 이제 네. 아마 너도 여기 와서 듣거라라든지 우리 같이 차를 한 잔 마시자라든지 그래도 어깨 넘어 네. 배움이 큰 자리일 테니까. 네,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차와 다른 예술이 결합한 경우는 뭐 다화, 다시, 다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구 너무 중요한 다구도 있고 예. 다복도 있고 음. 다식도 있고 참 많은 이제 예술들이 같이 차와 결합해서 여러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게 제가 예술 같은 차 같은 예술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게 두 장르가, 두 문화가 뭐가 닮아있나 찾아봤는데 먼저 아름다움에 대해서 달려갔잖아요. 노력하고 미의식이 있다. 뭐 다선일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차노유 같은 사상도 그렇고 이제 미의식에 대한 거니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아름다움이다. 힘이나 권력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이제 미의식인데 이 미의식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술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차도 맛있는 차를 끓이려면 정말 이거 뭐 한두 잔 마셔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또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음악도 예술도 같은 의미에서 이제 참 닮아있다 생각을 했고 또 두 가지가 다 흥취가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움, 이제 뭐 어떤 풍류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장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제 딱 놓고 보면 자아성찰을 위한 참 좋은 친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술도 저는 이제 악기를 하니까 악기를 연습하다 보면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부터 시작하는 질문이 결국에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까지 가게 그쵸. 되거든요. 네. 근데 차도 마시다 보면 그런 것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아 성찰하는 부분이 두 개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고유의 문화가 된다는 점. 네, 차 문화도 각자 나라별로 뭐 지역별로 다 문화가 다르고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다 고유의 문화가 된다는 점이 또 일맥상통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왜 또 이 두 개가 같이 꼭 붙어 있을까? 이 두 장르가 붙으면 도대체 왜 좋을까? 생각해 보면 서로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음악을 좀 더 잘 들릴 수 있게. 차가 좀 더 맛있게. 그렇죠. 네. 이 자리가 조금 더
풍요롭게 이런 걸 만들어주니까 이제 두 장르를 무의식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붙여놓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요즘 듭니다. 유행하는 콜라보. 아, 그렇죠. 콜라보죠, 예, 예, 예. 콜라보죠. 그래서 두 개도 완벽할 수 있지만 또 합함으로써 예. 또 뭔가 다른 네네, 또 힘, 그렇죠. 영역의 맞습니다. 확장 예, 이런 예. 것들이 예전 사람들도 많이 즐겼겠죠. 그렇게. 저는 그 영역의 확장이라는 것에 정말 공감하는 예, 게 예. 차도 차 문화의 어떤 딱 그 장르가 있고 예. 음악도 자기 장르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다학이 되는데 이 다학은 또 독자적인 장르예요. 그렇죠. 요게 음악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차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요 장르 자체가 향유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혼자 장르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영역이 확장되었다. 예. 새로운 장르가 개척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성찰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일기일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 일기일회는 이제 한번 만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예. 지금 이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현재에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음. 생각했고 여기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일별하다. 일별하는 것은 순간. 지금 이 순간이랑 또 조금 다르게 순간에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를 만나는 거는 이제 자아 성찰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순간에 집중하는 거.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예술가 차가 지향하는 방향 아닐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차를 통해서건 예술을 통해서건 결국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로 네. 귀일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다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감흥이 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차와 뭐 예술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나는 연주할 수 없는데 차자리에서 음악을 그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지? 라든지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럼 다화는 화가들만 그려야 되나? 뭐 이런 거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회화화에서도 나중에 나이가 든 할머니가 된 소율이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시에 녹음한 노래를 나중에 들었는데 나만의 장점이 있었구나. 나는 연희만 가진 줄 알았는데, 연희에게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희는 없는, 나만 가진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예술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 이거에 좀 더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아마 찻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술, 틀 수 있는 음악부터 시작하면 찻자리에서 음악을 같이 향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진심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주인공도 젊었을 때 그걸 못 느꼈던 게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욕심과 집착과 뭐 경쟁과 다른 버려야 될 것들이 끼어들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정확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거겠네요. 네, 그래서 뭐 차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보자. 내가 틀 수 있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 뭐가 있을까? 거기서 시작을 하면 차를 마시면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랑 내가 좋아하는 차 요건데 이 두 개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해서 차자리에서 음악을 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차를 먼저 골라보는 거예요. 오늘 요 차를 마실 건데 이 차에 어울리는 음악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서 틀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취향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나만의 차자리가 되고 나만의 다 취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장르도 고민할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면 요 차는 이 그림이랑 참 어울리겠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 예쁜 꽃이 있으면 차자리에 하나 꽂아 놓는 것만으로도 그 차자리가 예술적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네네, 내가 그렇죠. 즐거운 대로 따라가면 사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자리가 예술적인 차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주 재밌기도 하고 또 검은고와 금의 어떤 구별 능력도 생기게 되고 또
20세기 초반을 지나오는 또 우리 소위 기생이라고 불렀던 어떤 예술인들의 삶의 질곡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을까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고 차액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같이 계셔주셔가지고 네. 말씀 도와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차와 음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려주실 차가 뭔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 청귤 단차입니다. 효월 선생님 차고요. 저희가 장르를 계속 확장시키는 이야기 네. 했었잖아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귤 껍데기와 차의 콜라보로 새로운 영역을 만든 네. 차예요. 색깔도 연상되고 향도 연상되고 차는 당연하고 예, 그래서 한번 꺼내. 특별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청귤은요, 진피라고도 하는데요. 귤의 껍질이죠. 그래서 진피라고도 하고, 뭐, 귤피라고도 하는데, 이게 건강에도 참 좋고, 예. 향도 좋고 한데, 이 진피차가 가지는 효능이 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효능을 외우지는 못하고, 예. 차의 시간을 걷다라는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차가 가진 장점, 또 귤이 가진 장점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다구도 제가 조금 특별하게 가져와 봤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모습이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다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릴 거예요. 예열을 해볼까요? 예열은 아까 했으니까. 아까 했으니까. 예. 이 차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하나로 넣고 이제 했는데요. 조금 드실 거라면은 쪼개서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우러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시간을 내서 한번 차자리를 가져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청귤이라 색상도 조금 더 산뜻한 그렇죠. 느낌도 그냥 있고. 진피랑은 조금 예, 다르게. 예. 또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귀엽고 예, 네일 예. 클로버 모양을 이제 조금 상상하셨다고 해요. 만드실 손이 때. 많이 가서 완성한 차이실 것 같아요. 어떤 맛이 나는지 연하게 우린 차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드릴까요? 보통 진피차는 이렇게 뭐지 안에 찻잎을 넣을 때 보이차도 많이 넣잖아요. 예. 근데 효원 선생님 차는 제주 청귤에다가 홍차를 예. 넣어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연하게 탔지만 그래도 청귤 귤과 차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별맛 안 나는데요, 선생님? 조금 나요. 제가 너무 금방 뽑았나 봐요. 거의 향이 처음에 아주 살짝 나고 이렇게 찍으면 당황해서 네. 그냥 따르자마자 또 네. 딸게 되는 그래서, 여유가 없어지는 그 예, 마음이 예. 있어요. 아까 제가 여유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네. 여유를 갖지 못하고 차를 금방 따라버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 예. 차 마실 때 이렇게 과정이 사실은 이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런 시간에 기다리고 잠깐 텀이 있다는 게 사람한테 휴식적으로 굉장히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진짜 여유를 갖게 되는 한숨 돌리게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다구를 직접 접촉한다는 느낌에서도 조금 색다른 감흥이 생겨서 그래서 기물을 아끼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아끼는 기물을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또 깨지고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도 이제 보내줘야 한때 집착하지 않는 것. 예.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동양의 다구가 찻잔도 그렇고 손잡이를 안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차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용적으로 찻잔 손잡이 해서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찻잔의 주류가 사실은 손잡이가 있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확실히 저건 서양적이고 실용적인 거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다구해서 손잡이를 안 만든 이유는 이 만지면서 결국 이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거에 대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히 다르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게 뭐지? 예술도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예. 딱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예. 이런 거를 아마 감각적으로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예. 게 아닐까. 뜨거워서 피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만져가면서 그 온도도 또 눈으로뿐만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맛을 예전부터 알았고 또 지금의 우리도 마시다 보면 손잡이가 뭐 구태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네. 되죠. 예. 아까 헤어화 말씀드렸었는데 예. 헤어화의 메인 테마곡이 있어요. 예. 사랑 거짓말이라는 예. 제 정가 음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롭게 해석한 그걸- 아까 PPT 보니까 네. 거짓말.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예, 되어 예, 있죠. 예. 예, 그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찻자리 가지시면 어떨까? 요 영상 우리 같이 보는 동안에 이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울찍이라는 정가 노래 팀인데요. 예. 요 헤어화 이제 영화 만들 때 같이 예. 팀원이 참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가가 요즘에 또 굉장히 생황이라는 악기처럼 예. 사람들의 관심을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정가가 이런 맛이 있었나? 이렇게 현대적인 음악이었나? 하는 것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시점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는 이제 전통은 우리 거니까 되살리고 이렇게 조금 되살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돼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공유하고 즐기기 위한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런 관심과 문화 수준이 상당히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요. 네, 되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저희가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전통을 계승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혼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걸 무작정 서양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뭐 콜라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도 있었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던 시기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작가들이 내 음악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시절이 이제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음악을 뭐 내가 어떤 악기랑 콜라보를 하든 아니면 혼자 하든 전통의 것을 그대로 하든 네. 이거는 작가의 예술가의 음악적 역량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다 보면 네. 그 음악에 대한 뭐 관객들의 듣는 분들의 취향이 생길 것이고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는 조금 더 예술 자체에 집중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사실 정착이 돼서 그렇죠. 그게 시간이 가면 전통이 네, 되는 네. 거지 전통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졌으니까 그것만 해야 돼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도 움직이는데 그렇죠. 문화도 움직이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좀 편하게 접근하는 네. 게 사실 문화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래서 다학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냐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 주세요. 그럴 때 저는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고 먼저 질문을 다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트로트를 좋아할 수도 있고 클래식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녹차를 마시면 왠지 가야금 산조를 틀어야 되나? 뭐 이런 야 그래도 내가 차를 뭐 한국 차를 마시는데 정악이라도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시나 봐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먼저 찾으셔야 정악의 아름다움도 느끼실 수 있고 가야금 산조의 깊은 맛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래야 될 것만 같아서 틀은 음악은 재미가 없잖아요. 저 강요받은 것 같은 네네. 불편함이 네. 있죠. 그러면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먼저 찾고 그거랑 차를 마시다 보면 또 다른 음악을 들어보고 그게 나의 취향에 맞는지 아닌지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네. 그러다가 안 맞으면 뭐 다음에 들으면 되고 네. 맞으면 더 들으면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차를 한번 마셔볼까요? 예. 이 차는요, 다음날 끓여서 드셔도 돼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진짜 나요. 아, 참 좋네요. 네, 아까도 낮긴 했어요. 네, 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확실히 네, 네. 귤의 그 우리가 귤하면 느낄 수 있는 근데 이게 청귤이라 더 상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향도 있고 그 홍차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은 맛 같은 것도 나고, 하루 종일 두고 네. 부어 마시면서 네. 오래 즐길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비가 막 오락가락 할 때도 이제 비를 바라보면서 읽기 싫은 책 있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책. 그런 거 두고 계속 마시면서 네. 이제 읽으면 좀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저 모양을 맨 처음에 보실 때 실로 못 보셨겠다. 네. 그죠? 여름에 제주도에 철묘 따라 가야 되겠네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입날 사랑 거짓말이 입날 사랑 거짓말이 사랑 아까 들었던 계면 쪽 편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현대적인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편곡을 한 곡이기도 예, 하지만 이제 그 창법은 음. 정가의 창법을 쓰고 편곡에 이제 다른 서양 악기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좀 듣기 쉬운 네. 이제 정가를 요 영화의 테마곡으로 쓰기도 하고 네. 이제 전통 악기도 넣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편곡을 한 음. 곡입니다. 아니 정통 정가도 좋았는데 이게 훨씬 편안하게 친근감 있게 듣기는 네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분위기가 다르니까 아마 듣고 싶은 나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날은 정통 가곡이 듣고 싶고 어떤 날은 조금 산뜻한 부드러운 곡이 필요한 날도 있고요. 또 부르시는 분 음색이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편안하죠. 네. 편안하면서도 낭창낭창하는 네. 느낌도 있고 그 여성 목소리로서 이제 그런 청량한 맛도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시면 이 차를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음악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차를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틀어놓고 마시는 편입니다. 또 음악이 있으면 마음도 훨씬 유해지고 네.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보다 색깔이 확실히 또 낫네요. 네, 점점 더 맛있어질 건가 봐요.
편집을 해주세요. 왜냐면 틀렸거든요. 요 이렇게 다시 해주시면. 아니네요. 이것도 편집. 왜냐면 검은 거도 원주는 어렵긴 똑같은 것 같아요. 목이 왜 이렇게 메일까요? 이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금방 목이 가. 안 돼요. 지금 거의 다 했는데요. 분야만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걸 본 계시나. 사랑 거짓말